안녕하세요. 울산대 경제학과 유동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불평등의 거대화와 도시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 이코노미스트지의 2021년 5월 1일 기사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와 정치에 대하여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은 파리 시민의 3%를 한 달 동안 사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대유행이 끝나자 경제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레미제라블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전염병을 피해 시골로 대피한 당시의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 부자 국가들의 경제는 백신과 함께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6%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16년에서 2019년 평균 성장률이 2%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모두 2016년에서 2019년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백신을 통제하는 부자 나라와 백신 구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가난한 나라 사이의 갈등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천연두의 대유행이 있었을 때 영국의 저축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일본의 저축률도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인데요. 1919년과 1920년에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미국의 저축률은 높아졌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내 총생산의 40%까지 상승합니다. 이러한 저축은 전염병과 전쟁이 끝난 뒤 소비로 이어졌고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저축은 곧 소진됩니다. 1873년에서 1896년에는 전 세계적인 대불황이 있었고 1929년에서 1933년에는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전염병이 통제되고 나면 생산 측면에서 기업은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산 방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 1920년대 미국에서는 자동화에 집중했습니다. 전화 교환수는 한때 미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용된 분야 중 하나였지만 사라지게 됩니다. 2003년에 사스 전염병이 유행한 이후에 기업들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을 더 많이 도입하는 데 집중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들은 무인화에 보다 집중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치적 지형은 노동자에게 기울어집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부채를 감축하거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보다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유럽에서 과거에 비해 불공평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던 불공평을 드러내고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2013년에서 2016년에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에서 사회적 혼란을 40% 증가시켰습니다. 2001년 이후 발생한 에볼라, 사스, 지카 바이러스의 유행은 사회적 불안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경제는 현재 분명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자 소비가 줄었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대신 재고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재고가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되자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가 충분했다면 물량 수요가 적었을 원자재 물동량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 회복이 기대되자 재고가 적은 기업에서는 재고를 다시 쌓아두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는 소비를 넘어서는 생산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적인 물동량을 증가시킵니다. 선박의 운임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는 현 시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역사는 전염병 이후에 경제 회복이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골로 도망친 부자와 도시에서 죽어간 하층민의 가족 사이의 갈등을 정치인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불공평에 대한 해법은 정치적일 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의 구조는 정치인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불평등의 존재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도시는 불공평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시에서 이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세대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대의 갈등,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는 선택이었던 세대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의 갈등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도시전환과 관련하여 불평등의 이슈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백화점의 명품관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도심에서의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인이 제시하는 해법이 실질적이지 않음을 보다 쉽고 빠르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정장을 빌려주는 면접 갈 때 입으라고 정장을 빌려주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평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 생각할 때 도시라는 공간이 불평등의 상징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면 불평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